이번 시간에도 삼국지 전략판 시즌1 기준으로 티어 덱이라 불리는 강력한 장수 조합에 대해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조합은 위나라 진영의 조합으로 조화정이라 불리는 조합이 되겠습니다. 병종은 기병으로 조조, 하우돈, 정욱이 들어간다 해서 조화정 이렇게 불리곤 합니다. 먼저 조조의 특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조가 보유한 전법으로는 난세의 간웅이라는 고유 전법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100% 확률로 발동하는 지휘 계열 전법으로서 효과를 말씀드리자면 전투 중 우군 2명이 주는 피해의 피해량이 16% 증가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이 피해 증가량은 조조의 지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16%보다 더 뛰어난 그 이상의 증가폭을 갖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조조 자신이 받는 피해가 18% 감소하는 효과 또한 갖고 있습니다. 이 피해 감소량 또한 지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18%보다 그 이상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조화정 조합에서 조조를 주장으로 삼는 이유가 바로 세 번째 줄에 적혀져 있는데요. 조조를 주장으로 삼을 경우 조조의 부장인 하후돈과 정욱이 입힌 피해량의 10%만큼 조조가 가지고 있는 병력이 회복되는 아주 사기적인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우돈이 적을 때려서 적 병력을 1000명 죽이면 100명만큼의 병사가 조조의 병력에서 회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사기적인 능력이죠. 제가 도원방이나 기타 장수 조합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삼국지 전략판에서의 병력이 가지는 의미는 아주 특별한데요. 롤과 같은 게임에서의 체력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기도 하면서 또 롤과 같은 게임에서 체력은 0에 가까운 숫자로 가령 1만 남았을 경우에도 내가 적 챔피언에게 스킬을 썼을 경우 똑같은 데미지를 주게 되지만 삼국지 전략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장수가 똑같은 전법으로 적 장수에게 데미지를 주더라도 본인이 갖고 있는 병사 수에 따라서 데미지의 총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을 경우 내가 가지고 있는 병사가 1만 명일 때 어떤 스킬을 써서 적 장수를 때렸을 경우 적 병사를 2000명, 3000명 죽였다고 했을 때 내 병사가 1만 명이 아닌 10명이나 100명일 경우 똑같은 전법을 사용해서 적 장수를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3000명을 죽이지 못하고 1명이나 10명 이렇게밖에 못 죽이는 아주 극단적으로 갈리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삼국지 전략판에서 가지는 병력의 의미는 아주 특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력을 회복시켜주는 스킬은 아주 특별한 취급을 받는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조조의 두 번째 전법으로는 관우의 상처를 주고는 합니다. 관우의 상처는 40% 확률로 발동하는 액티브 스킬로서 나의 장수진 중에서 조조, 하후돈, 정욱의 부대 내에서 병력 손실이 가장 많은 부대의 디버프를 해체시키고 병력을 256%의 퍼센테이지로 회복시켜주는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이 또한 지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조의 지력에 비례하여서 256%보다 큰 폭으로 그 이상으로 병력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발동되곤 합니다. 아주 뛰어난 스킬이죠. 또한 관우의 상처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 전법을 생각해 왔는데요. 관우의 상처 대신에 넣을 만한 전법으로는 의심 암기가 있겠습니다.
의심암기 또한 병력을 회복시켜주는 스킬이라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조의 세 번째 전법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전법은 잠피기봉입니다. 잠피기봉은 100% 확률로 발동하는 지휘계열 전법으로서 전투 시작 후 세 번째 턴까지 아군 중 지력이 가장 높은 장수의 무기 피해를 40% 감소시켜주는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40% 이상의 감소폭을 발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아군 중 무력이 가장 높은 장수의 책략 피해를 40% 감소시켜주는 효과 또한 갖고 있는데요. 이 또한 지력의 영향을 받아서 40%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군 중 지력이 높은 장수는 보통 책사형 캐릭터들은 무력과 통솔이 낮기 마련인데요. 무력과 통솔이 낮으면 적 무력형 장수에게 맞았을 때 상당히 데미지가 크게 들어옵니다. 그 데미지의 총량에서 40% 이상을 감소시켜주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또한 무력이 높은 무력형 장수들의 경우는 지력 스탯이 낮기 마련인데요. 그러니까 무력형 장수들은 책사형 장수들의 전법이 맞았을 때 큰 데미지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 데미지 중 40% 이상을 감소시켜주는 아주 뛰어난 효과를 발휘하는 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후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하후돈이 보유한 고유 전법으로는 강직한 마음이 있습니다. 100% 확률로 발동하는 패시브 전법으로서 전투 중 자신의 통솔이 38 증가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또한 무기 피해를 입을 시 40% 확률로 적군 2명에게 무기 피해 84%의 데미지를 주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법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문무겸비인데요. 지난번 원소, 주준, 장임 조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문무겸비는 100% 확률로 발동하는 패시브 스킬로서 적한테 무기 피해를 입힐 시 무력이 30 상승하고 적한테 책략 피해를 입힐 시 지력이 30 상승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둘 다 5회씩 중첩이 돼서 무력과 지력이 150씩 올라가는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문무겸비가 없으신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하나 전법을 가지고 왔는데요. 유혹이라는 전법을 넣으셔도 아주 뛰어난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우돈과 시너지가 좋은 전법입니다. 세 번째 전법으로는 격렬한 설전을 추천드립니다. 격렬한 설전은 50% 확률로 발동하는 액티브 전법으로서 적군 전체에게 책략 공격 60%의 데미지로 적을 공격하는 데미지를 주게 됩니다. 이것은 지력의 영향을 받는데요. 하후도는 무력형 캐릭터인데 어째서 책략 공격을 하는 지력의 영향을 받는 전법을 주느냐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문무겸비의 효과 때문에 하우돈의 지력은 150 상승한 상태로 격렬한 설전을 발동하게 되면은 보통 책략형, 지력형 장수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데미지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격렬한 설전을 준 것이고요. 그리고 이 책략 공격 데미지보다 중요한 것이 그 다음 줄에 나와 있는데요. 목표에게 도발 상태를 부여하기 때문에 적군 전체가 하우돈을 향해 일반 공격을 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또한 문무겸비를 하우돈에게 준 이유가 있는데요. 하우돈 같은 경우에는 탱커형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지력 스탯이 상당히 낮아서 일반 공격에는
상당한 맷집이 있지만 책략형 공격을 당했을 경우 쉽게 병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무겸비의 효과를 발휘해서 지력을 상승시켜서 하우돈의 마법 저항력을 올려주고 또한 세 번째 전법에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무겸비와 격렬한 설전을 추천드렸고요. 격렬한 설전이 없으신 분은 자극이라는 전법을 넣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장수는 정욱인데요. 정욱의 고유 전법부터 살펴보자면 신면매복이라는 35% 확률로 발동하는 액티브 스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면매복은 디버프 상태의 적군에게 책략 공격 96%의 데미지를 주게 되는데요. 이 책략 공격은 지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욱의 지력에 따라 96%보다 더 높은 데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적군 2명에게 치료 불가 상태를 부여하고 모반 상태를 부여해서 턴마다 지속 피해 74%, 이 74%는 정욱의 무력과 지력 중 높은 스탯을 따라가기 때문에 보통 정욱을 지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지력의 영향을 받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가장 중요한 효과가 옆에 적혀 있는데요. 이 턴마다 주는 지속 피해는 방어를 무시하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색사형 딜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조에 대해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적군에게 치료 불가 상태를 준다는 것은 엄청나게 강력한 효과입니다. 자, 정욱의 두 번째 전법으로 추천드릴 전법은 사별삼일인데요. 사별삼일은 100% 확률로 발동하는 패시브 전법으로서 전투 시작 후 세 번째 턴까지 일반 공격이 불가하다는 페널티가 있지만 30% 확률로 모면을 획득하게 됩니다. 모면은 피해를 당했을 경우 회피할 수 있게 되는 효과인데요. 또한 더 중요한 내용이 그 다음에 있는데 네 번째 턴부터는 자신의 지력이 68 상승해서 전투가 끝날 때까지 계속 68이 상승해 있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또한 적군 전체에 대해 책략 비의 180%의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게 되죠. 사별삼일이 없으시다면 혼비백산을 넣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전법으로는 마지막 전법인데요. 사면초가를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면초가는 50% 확률로 발동하는 액티브 전법으로서 1턴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요. 1턴간의 준비 기간이 끝난 후 다음 턴에 자신의 차례가 돌아오게 되면 적군 2명을 향해서 중독 상태를 부여하게 됩니다. 중독 상태를 부여받은 적은 턴마다 지속 피해 144%의 데미지를 지속적으로 입게 됩니다. 이 피해도 정욱이 가진 지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144%보다 그 이상의 피해를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되죠. 이 사면초가는 2턴간 지속되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데미지를 주게 됩니다. 사면초가가 없으신 분들은 침사결수를 넣어주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티어 덱은 위나라 기병 덱인 조하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